7월 12일 장 마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850선 마감했고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7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5,5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85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50억 정도 매수,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18,200선 마감했고 거의 2% 정도 1.95%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5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9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866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82불 마감했고 휘발유는 1,710원, 국제금은 2,420불, 그리고 국내금은 10만 6천 원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물가지수 하락 둔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큰 폭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 큰 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실리콘2가 오늘 뭐 12%나 내렸고 삼양식품 6%, DI 8%, 삼성전자 3.6% 하락, SK하이닉스 3.3% 하락, LS 마린솔루션 6% 하락. 그래서 그동안 좀 올랐다 싶은 것들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7% 정도 하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또 중소형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제 미국 주식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주들은 많이 내렸는데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형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라고 하죠. 소형주 2000개 종목을. 러셀 2000은 지수로 봤을 때 3.7%나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였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바이오 종목 오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22%, 큐리언트 19%, 오로노이 12%, 한올 바이오파마 12%, 대한유팜 10%.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HLB는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요. HLB에서 어제 10월에도 뭐 재승인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기사가 뜨면서 어제 장 시간외로 하한가까지도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회사가 발 빠르게 어, 빨리 신청할 거다.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공포감을 느끼면서 HLB를 좀 매도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 마찬가지로 내렸고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보시면 두산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산에서 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두산 밥캣이라는 자회사를 어,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인적 분할해서 한다는 뭐 그런 구조 개편 이슈가 뜨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아주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리고 또 두산 지주회사랑 두산 로보틱스 이 두 회사가 수혜를 본다고 하면서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산 밥켓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이 나왔는데 두산 밥켓은 하락이 나오다 다시 올랐네요. 네, 어쨌든 두산 마켓은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 외로는 또 좀 거의 하한가 근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산 마켓은 큰 수혜는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마켓은 좀 수혜는 악재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기업에서 두산 밥캣이라는 이 자회사가 매출의 거의 영업이익의 한 90% 차지할 정도로 엄청 알짜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옮긴다는 것은 두산에서 이 로봇 사업을 크게 밀 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MSCI 편입되려면 6조가 넘어야 됐죠. 근데 이번 이 이슈로 오늘 6조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관련된 주들은 밸류업 관련돼서 오늘 같은 장에도 어, 상승하면서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어제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 둔화가 나왔는데 나스닥과 코스피는 일제히 하락했다. CPI가 크게 둔화되면서 이제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되겠다라는 가시화가 생겼습니다. 시장에는 매우 좋은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이게 좀 둔화될 것이라고 다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빅테크 주식들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또 소형주들은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좀 물가 둔화가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HLB가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제어가 신청하겠다. 오늘 반박 기사 냈고요. FDA 미팅에서 우려가 해소됐고 제어가 빠르게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장중에 10%까지 내렸다가 8% 하락 마감했는데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연기설. 제가 저번에 HLB 진양공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슈도 비슷합니다. HLB는 이제 10월에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제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외 하한가 갔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8월 8일로 로보택시 발표하기로 했는데 10월로 또 연기했다 라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되게 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는 이 CEO들이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10월로 연기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프로젝트 팀의 개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과연 10월에도 이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8월 8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크게 쏠려서 한국 또 한국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또 테슬라 로고를 뭐 태극기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X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또 좀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금리 인하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어, 어, 최근 들어 좀 나스닥과 관련돼서 좀 커플링 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제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한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물량과 독일의 정부의 비트코인 물량, 지금 매도 물량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나오면서 약간 코인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본 환시 개입의 기술, 미국 CPI 기회 삼아 엔화 방어에 나섰나 이제 간밤에 뉴욕 외환이 한때 3% 강세 보이다가 0.2% 약세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 통신이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둔화가 나오니까 그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번에.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출렁거렸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음,
그러니까 이날 미국 CPI 발표된 후 몇 분 만에 달러 엔 환율이 달러당 4엔이나 치솟아 157.44엔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근데 일본 재무성은 이번 개입 여부는 월말에 공개한다며 좀 명확하게 입장 안 밝히면서 피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 이런 그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룸버그에서도 만약 실제로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면 최대 효과를 내기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해야 이 금리 간 차이가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화 강세가 막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애플이 폴더블 시장 참여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뭐 수혜주는 뭐 내장 힌지는 파이멘텍, 그리고 필름은 세경 하이테크 뭐 유명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C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으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이 물가가 낮게 나왔으나 또 시장은 또 너무 지표가 둔화된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커진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한 약간 우려감, 또 차익 실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주식들만 내렸으면 문제인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형주, 러셀 2000개 종목이죠. 이 지수가 3.7%나 오르면서 소형주들의 순환매가 들어왔고, 대형주와의 차별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이 순환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빅테크만 올랐던 증시의 폭락 우려감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0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하던 테슬라, 8월 8일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 발표 미루면서 8% 하락 나왔고,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크게 상승했었는데 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정이 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증시를 한번 펌핑하지 않을까 대선 전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5일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파월의 발언에 따라 또 시장이 엄청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파월에 연설 주목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